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6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그의 20대 중반 후반에 만들어서 아주 폭넓게 활동했던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이지 리빙이라는 1937년도 연주와 보컬이 빌리 홀리데이다. 빌리 홀리데이가 그때 37년이면 22살 때인데 빌리 홀리데이와 테디 윌슨이 같이 합작했던 여러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한밤에요. 그냥 이렇게 나른한 분위기에 적고 싶다. 그러니까 더위를 잊고 싶다. 하시면은 독한 술 한 잔에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옆에다 준비하시고 김 감독님이 소개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무더운 여름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표현을 못 하겠어. 어떻게 나른하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다 늘어지는데 그 늘어진 몸을 어떻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있게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떠받쳐서 기분을 좀 이렇게 달래주는 아주 그냥 난 정말 오늘 그 소개하는 두 곡 때문에 어제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그 보내드린 두 곡의 첫 번째 곡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곡이 이지 리빙인데 빌리 홀리데이와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37년도에 연주한 곡이 이지 리빙이었죠. 그래서 이지 리빙을 갖고 연결고리를 삼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이지 리빙은 테너 색소폰 연주가 아주 아름다운 연주인데요. 테너 색소포니스트 워델 그레이의 테너 색소 페이보리츠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이지 리빙, 박 작가님이 들으신 첫 번째 곡. 우선 테너 색소포니스트 워델 그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죠. 많은 평론가들이 굉장히 과소평가된 그런 얘기 많이들 쓰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많이 인용되는 분인데요. 굉장히 쟁쟁한 실력을 갖췄지만 왠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1921년생이세요. 21년생이면 본격적으로 20살 이후에 활동을 했다 하면 40년대였겠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1940년대는 재즈로만 봤을 때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렇죠. 시대였죠. 비밥이 막 태동되고 그렇죠. 스윙이 꺾여가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193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스윙 시대가 저물어 가고 비밥의 태동으로 해서 모던 재즈, 그렇죠, 그리고 모던 이제 비밥 이후의 재즈를 모던 재즈라고 하니까 모던 재즈 시대가 이제 바톤을 두 시대가 이렇게 싹 물려가 오버랩이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테너 색소폰 연주자였죠. allaboutjazz.com의 리뷰에서 재즈 비평가 빅터 셔먼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워델 그레이는 스윙 시대와 모던 재즈를 잇는 가장 중요한 전환적 연결고리,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링크라고 하던데 전환적 연결고리임을 자신의 연주에서 충분히 보여주었다. 테너 색소포니스트니까 스윙 시대의 레전드였던 레스터 영의 영향 하에 있지만 또 비밥의 창시자라고 얘기되는 찰리 파커 스타일의 비밥 어휘에도 굉장히 능통한 연주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젊은 연주자로서 20대 후반의 연주자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연주자였는데 왜 과소평가됐다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사망했어요. 1955년 34살에 라스베이거스 근처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의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스윙 시대의 음악을 배워서 비밥 시대에 제일 첫 차를 올라타고 막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55년도에 툭 끊겨서 55년도에 또 동년배인 찰리 파커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 뭔가 피기 전에 딱 꺾인 꽃처럼 아쉬움을 남긴 분이었는데 하루 이틀을 이분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쭉 들어보니까 바로 팬이 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맛 같은 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분만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멜로디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발라드 연주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톤을 갖고 있고
그 멜로디를 처리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게 아 이분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개성이 확실히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아주 그 나른한 그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들, 이 여름의 이 열기마저도 무장 해제시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느낌. 연주가 주는 그런 느낌 플러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스윙을 그냥 스윙은 춤을 위해서 태어난 음악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밥으로 넘으면 이건 춤이 아니고 이제 감상용 음악으로 시작된 음악이고.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절묘한 감상용 음악인데 비밥처럼 이렇게 신경 써서 듣는 그 아트를 대하듯이 이렇게 집중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만화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악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아주 묘한 그 매력이 있는 음악.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이지 리빙 워델 그레이의 연주를 들으면 느끼지만 어느 시대나 발라드 연주는 있어 왔는데 스윙 시대에 춤곡도 있지만 그렇죠. 발라드 연주도 있었고 비밥에도 발라드 연주가 있는데 그건 요즘 가수를 이야기할 때도 쓰는 말이지만 자기 색깔이 있느냐 그렇죠. 그 색깔이 있으면 그 연주자는 그의 몫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워델 그레이는 그게 있었고 특히 이분의 발라드 연주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 부드러운 톤 이런 거를 굉장히 저는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앨범이 테너 섹스 페이보리츠라고 51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앨범 10인치 앨범인데요 1949년 50년 연주들을 담고 있어요 이지 리빙은 A면 두 번째 곡인데요 1949년 11월에 녹음했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갈해요 테너 색소폰의 톤이 아주 정갈하고 저는 그냥 한 단어로 굉장히 우아하다.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레스터 형이 먼저 시도했던 레스터 형스럽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워델 그레이가 따라하는 거나 뭐 그런 느낌을 소구하는 것 같지만 연주 중간중간에 그 당시 기준으로 신세대다운 비밥 스타일의 어떤 그 날카로운 맛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아노, 베이스, 드럼과 함께 하는 쿼텟 연주입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아주 쟁쟁해요. 모두 아주 비밥 레전드들이죠. 피아노의 알 헤이그, 베이스의 타미 포터, 드럼에는 로이 헤인스. 뭐 이분들 모두 다 찰리 파커를 위시한 초창기 비밥 세대들과 함께 연주했던 이런 분들과 연주를 하고 있고요. 스윙 시대부터 갖고 오던 어떤 발라드들의 어떤 우아함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세련된 비밥 연주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76년 전. 저는 이제 재즈 듣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49년도면 이승만 시대였고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몇 년 안 됐었고 바로 그 다음에는 6.25 전쟁이 터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리고 우리 민중들은 굉장히 못 살던 그렇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던 이 시기인데 미국 본토에서는 이러한 연주들이 아주 유유히 이렇게 주쿠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49년도에 어떤 유행가가 있었겠지만 있죠. 참 많이 다른데 요즘 2025년에 와 있으면 K-팝이 전 세계에 들려지고 있고 와 이거 많이 따라잡았고 세상이 49년도면 굉장히 옛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그래 그러면 1949년도에 연주된 재즈 한 곡을 또 연결을 해보자 이왕이면 톤도 비슷하고 테너 색소포니스트 연주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곡을 골랐는데 172번째 꽃고무는 역시 테너 색소포니스트죠 플루트 같이 연주했던 연주자인데 제임스 무디 앤 히스 밴드의 음악이고요 1949년도 1월에 연주한 음악인데 I'm in the mood for love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제임스 무디란 이 테너 색소포니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워델 그레이보다 아마 한 서너 살 아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40년대 중반에 20대 초반에 제임스 무디는 디지 길레스피 밴드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1949년에
제임스 무디는 유럽에서 체류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48년도에 유럽으로 투어를 갔는데 한 1년 넘게 거기서 체류를 하면서 클럽에서 연주를 하거나 레코딩을 했던 것 같은데 49년 1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레코딩을 한 곡을 남기는데 그게 오늘 고른 I'm in the mood for love라는 곡입니다. 한 2분 4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발라드인데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날 한 연주가 재즈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연주가 되는데요. 우선 이 곡 I'm in the mood for love는 1935년도에 작곡가 지미 맥큐와 작사가 도로시 필즈 이 두 분이 콤비로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 박 작가님 좋아하시는 On the Sunny Side of Street 또 이 콤비의 작곡이죠. 예, 이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영화 Every Night at 8이란 영화에 사용한 로맨틱 발라드입니다. 근데 이걸 최초로 이제 또 녹음한 여가수가 있는데 프랜시스 랭포드라고 이 버전이 발표된 이후에 이 곡이 인기를 얻어갖고 굉장히 인기곡이 유행가가 됐다고 하죠. I'm in the mood for love. 난 사랑의 감정에 이제 빠져드는 어떤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그러한 설렘을 이야기하는 곡인데 가사 버전으로도 연주 버전으로도 이제 쭉 여러 아티스트들이 뭐 루이 암스트롱이 한 것도 있고 여러 버전들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1949년 제임스 무디의 버전이 굉장히 특별해요. 제임스 무디가 즉흥 연주로 풀어낸 I'm in the mood for love는 멜로디가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원곡의 멜로디에서 완전히 다르게 즉흥 연주로 제임스 무디가 재즈답게 표현을 했는데 그 멜로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한 가수한테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았나 보죠. 그 가수가 누구냐면 에디 제퍼슨이에요. 이 에디 제퍼슨이 그 매력적인 자신이 느꼈던 제임스 무디의 색소폰 솔로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고 애드리브로 변형된 연주의 멜로디에다가 그 색소폰 솔로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곡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즈 용어이기도 하고 그냥 음악 용어지만 보컬리즈라고 하는 보컬리제라고 하는 어떤 음악 기법. 그러니까 보컬리제가 어떤 거냐? 재즈의 기악 연주, 뭐 색소폰이든 트럼펫이든 어떤 그 솔로 연주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를 보컬리제라고 하잖아요. 그 보컬리제의 창시자가 에디 제퍼슨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에디 제퍼슨이 첫 번째 보컬리제 기법으로 솔로에다가 연주에다가 가사를 붙인 첫 곡이 I'm in the mood for love를 연주한 제임스 무디의 솔로였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에디 제퍼슨이 먼저 발표한 건 아니었어요. 킹 플레저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돼요. 그때 사용한 제목은 I'm in the mood for love가 아니라 Moody's mood for love라는 제목을 쓰게 돼요. 여기서 무디는 제임스 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디의 무드라고 해서 Moody's mood for love라고 제목을 해서 내게 되는데 그게 현대까지 또 다른 I'm in the mood for love에서 파생된 곡이지만 Moody's mood for love라는 곡이 또 말하자면 유행가가 된 거죠. 52년도에 킹 플레저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4년 후인 56년도에는 이 가사를 붙인 에디 제퍼슨이 노래를 하고 제임스 무디가 색소폰 연주를 하는 또 그러한 녹음도 아르고사에서 발매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곡 이제 새로 태어난 곡 Moody's mood for love는 여러 가수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되는데 비단 재즈뿐만이 아니라 소울, R&B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정말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버전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1980년도에 조지 벤슨 자신이 부르고 연주한 Moody's mood for love가 굉장히 좋고요. 이건 그냥 유행가처럼 들려요. 그냥 소울로 들리고요. 1995년도에는 퀸시 존스가 자신의 앨범에서 그 당시 인기 있던 브라이언 맥나이트 외 여러 가수들을 초빙해서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Moody's mood for love가 굉장히 또 좋고요. 박 작가님 좋아하시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2003년도 앨범에서 프랭크 라나 앨범에서 이 곡을 다시 불렀는데 그것도 참 좋고요.
2010년도에는 재즈 여가수인 세실 맥로린 살반트가 부른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 40년대에 한 즉흥 연주를 통해서 가사가 붙여지게 되고 그걸 수많은 사람이 부르면서 90년대, 2010년대까지 2020년대 누군가도 지금 무디 스무드 For Love를 연주하고 있겠죠. 이렇게 재즈란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기법이 탄생하고 한 곡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I'm in the mood love for love부터 무디스 mood for love로 이어오는. 근데 모든 시작이 원곡은 있었지만 그 곡을 해석한 재즈 뮤지션 테너 색소포니스트인 제임스 무디의 즉흥 연주. 재즈가 즉흥 연주라는 말을 하는데 그 즉흥 연주 솔로로부터 모든 게 발생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